안녕하세요. 7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무승부법을 통한 생활지도와 그리고 그 속에 무승부법을 통한 생활지도 안에 나오는 감정 고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승부법을 통한 생활지도. 자, 무승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있다라는 건가? 고든이라고 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한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네, PET를 기초로 해서 교사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부모 효율성 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요. 네, 교사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적 갈등 해결 방법인 무승부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아와 성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을 첫 번째, 교사가 이기고 유아가 지게 되는 방법. 두 번째, 유아가 이기고 교사가 지는 것. 세 번째, 무승부법. 첫 번째, 교사가 이기고 유아가 지게 되면은 권위주의적 훈육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교사가 권위나 힘을 사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훈육에 익숙해지면 유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과 관심에 의해서 어, 약속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에 의해서만 그런 약속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추론 기술과 민감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가 이기고 교사가 지는 방법. 부모는, 부모나 교사가 양보하거나 어떤 걸 자꾸 허용함으로써 유아의 욕구는 해결되었지만 이러한 훈육에 익숙한 유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지침을 배우기 어렵겠지요. 세 번째 방법이 무승부법입니다. 승자나 패자 없이 양쪽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무승부법을 통한 갈등 해결은 유아와 성인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사는 유아의 의견과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고 유아도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교사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침을 분명히 하면 유아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함께 추론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지 발달에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허용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교사가 만든 그 약속 안에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승부법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 유아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유아의 인지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의를 통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화가 증진됨으로써 유아와 성인의 감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아의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승부법을 통한 지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승부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반영적 경청과 나아 전달법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반영적 경청과 나아 전달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무승부법을 통해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의견을 유아가 수용하도록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승부법은 교사와 유아 그 누구도 이기거나 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이 부분을 꼭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승부법은 토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가 어렵겠지요. 자, 무승부법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겠죠. 교재 214에서 215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무승부법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해서요. 또 215페이지에서부터 문제의 정의, 가능한 해결책 모색, 가능한 해결책 평가,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 결정 이렇게 해서 네, 무승부법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나오지요. 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어떤 당면한 문제를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유아의 창의적 문제 해결이 기본 생활 습관과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이 청결, 질서, 예절, 절제 등 기본 생활 습관의 모든 하위 요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승부법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유아와 교사가 토의를 통해서 수행하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지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의.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교사는 나아 전달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적 경청을 통해서 유아의 욕구를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유아에게 인식시킵니다. 잠시 나전달법을 살펴보고 갈까요? 나전달법.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최소화하는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유아에게 뛰지 말랬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너가 뛰어다니면 넘어지거나 다칠까 봐 선생님이 걱정이 됩니다. 라는 2차 감정을 걸러서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자, 그래서 무승부법을 통해서 유아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의 정의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사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유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유아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 비평이나 평가를 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찾아서 정리합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해결책 평가. 제시된 해결책들이 교사와 유아의 모두의 욕구를 충족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지 평가하는 거죠.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몇 가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선의 해결책 결정. 선정된 몇 가지 해결책 중에서 교사와 유아가 합의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고 합의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수행 방법 결정. 결정된 해결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방법을 결정하고 직접 수행해 봅니다. 유아가 해결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전달법을 통해서 교사가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행 결과 평가. 무승부법으로 결정된 해결책들이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행 후에 평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앞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승부법에 기초한 생활지도 기본 원리와 그리고 또 지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퀴즈의 내용을 하시고요. 앞선 그 수업에서도 해당되는 퀴즈 어, 모두 성실히 잘 수행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까지 했던 수업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잘 정리되셨나요? 네. 자, 감정 코칭은 5장에서 한번 다루었는데요. 유아의 자기 조절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으로 감정 코칭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연구한 연구 결과도 많은데, 이 감정 코칭은 유아의 자기 조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감정 코칭에 기초한 생활 지도의
단계와 목표와 교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감정 코칭. 여기 오타가 났네요. 감정 코칭입니다. 감정 코칭에 기초한 생활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라는 표가 있습니다. 단계는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 감정 코칭에 기초한 생활 지도를 위한 도입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 감정적 순간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을 인식할 때는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유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순간을 교육 기회로 삼기 위해서의 교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있는 등장인물과 상황을 찾아보고 동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있는 그 상황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전개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감정, 공감, 경청하기, 감정 표현하기로 나뉘어져 있네요. 감정, 공감, 경청하기의 단계에서 이것을 목표로 하기 위한 감정, 공감, 경청하기를 위한 목표로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동화책에 등장인물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기입니다. 감정 표현하기에 대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예를 들어 동화책의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새롭게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통합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유아가 경험한 감정을 내면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교사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본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 21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교재 218페이지. 감정 코칭에 기초한 통합적 기본생활습관 계획안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명.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친구야, 목욕하자. 기본생활습관 덕목 청결. 활동 목표. 청결한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2. 몸과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생활 태도를 기른다. 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고, 자, 감정 코칭에 기초한 통합적 기본생활 계획안이니까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러한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 인식하기, 감정적 순간을 교육 기회로 삼기. 그 밑에 단계에서는 감정 공감, 경청하기, 감정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있습니다. 감정 인식하고 감정적 순간을 교육 기회로 삼기 위해서 친구야 목욕하자 동화를 보며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 그림 속에서 슬픔이 보이는 등장인물을 찾아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자, 그 다음 감정 공감 경청하고 감정 표현하기의 단계입니다. 이빨이 더러운 늑대 동화 속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과에 갔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 반 친구들은 이가 더러운 친구가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이가 더러우면 자신에게 안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빨이 더러운 늑대가 다가왔을 때 주변의 동물들은 어땠나요? 이빨이 더러운 늑대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털을 자른 양의 동화 속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머리를 자르기 싫었던 경험이 있나요? 털을 자른 양은, 으악, 난 몰라! 이런 걸로 어떻게 밖에 나가니? 라고 했어요. 양은 어떤 감정인 것 같나요? 자신의 달라진 모습이 창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서 표현해 봅시다. 자,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돼지 동화 속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친구들이 나의 곁으로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더럽다고 친구들이 곁에 오지 않는다면 돼지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목욕을 한 뒤 돼지는 어떤 기분을 가졌을까요?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다음,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단계입니다. 청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유의점, 유아들이 이 닦기, 목욕하기, 머리 자르기 등과 관련한 이야기한 내용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감정 코칭을 기초한 기본 생활 습관 계획안을 우리가 한번 예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세 번째 시간, 네, 이승구법을 통한 생활지도와 감정 코칭을 기초한 생활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이제 8주차에서는요, 현장 전문가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로 교사의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8주차에 있는 감정 코칭을 통한 생활 지도는 지금 다루었고요. 8주차에는 현장 전문가 특강과 조별 과제 활동 관련한 수업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